자, 파일 입력과 파일 출력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여기서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메모장을 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통은 우리가 뭔가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쓰는 걸 파일 입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파일 입력은 그 반대입니다. 파일을 읽어드리는 것을 파일 입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일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파일에 있는 데이터가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파일 읽어드리기 라고 보시면 되고, 파일 출력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파일에 데이터를 파일에 잠깐만 뭐라고 써야 되지? 프로그램이 파일에 데이터를 쓰는 내보내는 것 이렇게 써야 되겠다. 파일 쓰기입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에 대한 방향은요, 여러분이 기준이 누구냐, 어떤 걸 기준으로 데이터가 나가고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프로그램 있죠. 얘가 기준인 거예요. 얘가 기준으로 데이터가 나가면 이것은 출력이고요.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이 프로그램한테 데이터가 들어와 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입력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출력과 입력은요, 비단 일반 파일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통신할 때라든지 뭐 소켓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기는 소켓이라고 할게요. 여기 통신 프로그램이라든지 파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그 콘솔 창 있죠. 콘솔 우리가 보통 많이 프린트, 뭐 인풋 이런 걸 사용을 했을 때 보통 우리 콘솔 창이나 터미널 창에다가 데이터가 출력이 되고 입력을 받고 뭐 그랬었잖아요. 이제 그런 이런 운영체제랑 이제 우리 프로그램 사이에서도요, 입력과 출력이라는 개념도 존재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예를 좀 살펴보면 프린트라고 했었던 거, 출력해라라고 했었던 것은요, 우리 이 프로그램에 있었던 어떠한 뭐 특정 출력하고자 하는 뭔가 문자열을 어디에? 이 시스템 화면에 데이터를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출력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내부에서만 붙이고 장붙이고 할 거면 출력과 입력이라는 개념은 필요는 없지만 얘가 프로그램 외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여기 제가 써놓은 것도 프로그램 외부고 그냥 뭐 뭐랄까 다른 컴퓨터 그것도 뭐 소켓이랑 똑같지만 어쨌거나 이 프로그램 내부만 아니면 무조건 외부입니다. 그랬을 때는 입출력 개념이라는 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입출력 개념 중에서도 파일 간의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써보고 시작을 해보죠.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주고요. 라이트 메롱 이렇게 또 써보고 그 다음에 F 라이트 이거 하나 더 써볼까? 라이트 라인즈를 한번 써볼까요? 여기에다가 AAA, BBB, CCC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 마지막에 F 클로즈 이렇게 4줄 정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서 얘는 지금 일반 문자열인데 비해서 write lines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할 때는 얘는 단일 문자열이 아니라 문자열 리스트여야 된다. 이 정도만 한번 봐주세요. 이게 write과 write lines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왕 보는 김에 한꺼번에 보고 싶어서 써봤는데 자, 얘를 한번 그러면 실행 한번 해보죠.
자, 실행을 했을 때는 이 실행창의 결과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다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여기 데이 7 패키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디렉토리죠. 디렉토리를 열어보면 aa.txt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실제로 살펴보면 우리가 여기 write라는 걸 사용을 해서 써놨던 문자열이 여기 그대로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가 txt 파일이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입니다. 이거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여기 파이참에서도 열어도 되기는 하지만 참고로 파이참에 있는 이 텍스트 창은 얘가 한글이 깨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직접 메모장으로 열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빠르게 여는 방법은 데이 07에 우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Show in Explorer라는 게 있어요. 이걸 선택하면은 파일 탐색기가 바로 켜지면서 바로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aa.txt 보편적으로 aa.txt 파일이라면 메모장으로 열리죠. 이렇게 하면은 한글이 안 깨질 거예요. 저는 지금 문자 인코딩을 아마 맞춰놔서 저는 한글이 안 깨지는데 여러분은 아마 깨졌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냥 메모장으로 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어떤 얘네들의 의미가 한번 무엇인지 먼저 볼게요. 일단 우리가 파일에 접근을 하기 위해선 3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파일 접근 방법. 이거는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파이썬은 그 표현식을 조금 간결하게 만들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단계는 파일을 열어야 합니다. 파일 열기. 혹은 새로 생성하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내용 쓰기 혹은 뭐 읽기. 그렇죠? 이 부분이 주인공이죠. 지금은 내용을 쓰는 작업이에요. 즉 출력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메롱메롱 그리고 A, B, C라고 하는 문자열을 메모장 파일에 출력하는 거였어요. 자, 근데 지금 이걸 했다라는 거죠. 이따가 읽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본래 해야 되는 작업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반드시 파일을 닫아줘야 합니다. 자, 파일 닫기는 왜 해줘야 되냐면 우리도 보통 이런 거 그쵸? 뭐 이런 메모장 파일 열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쵸? 그리고 뭐 컴퓨터 그냥 바로 꺼버리면 돼.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이런 거 수시로 닫잖아요. 왜? 여는 거 조금 보기 불편해서 그런 것도 있고 컴퓨터 입장에서는 파일을 열어둔다라는 것 자체가 램 메모리를 그 파일을 활용하기 위해서 램 메모리를 사용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론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파일을 열면 그만큼 메모리가 소비가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 리소스 리기 그러니까 메모리 뭐랄까 그 리크 누수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이 녀석을 닫아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닫지 않으면은 타이밍도 안 맞으면 파일이 저장이 안 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일 닫기를 꼭 해야 된다. 이건 애초에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 2, 3단계가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 부분이 1단계, 이 부분 2단계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부분이 3단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열기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뭔가 본론적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클로즈를 해서 닫아주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다가 문법적인 얘기를 해보죠. 자, 여기에는 놓고 오픈이라는 자, 우리 파일을 열 때는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열겠다. 근데 그 무조건 뭐 다른 걸 여는 게 아니라 특정 파일을 열겠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인자로 두 가지가 들어가요. 두 개의 문자열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자열은 파일명 혹은 뭐 경로를 포함해도 되고요. 여기 이렇게 지금 저는 경로를 지금 안 넣고 그냥 일반 그냥 파일명만
넣었어요. 근데 이때 파일명을 넣을 때 반드시 확장자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W라고 하는 것은요, 열기 모드를 말합니다. 열기 모드.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열기 모드라고 하는 게 뭔지 볼게요. 파일명부터. 파일명 주의사항. 첫 번째, 확장자 꼭 있어야 한다. 그렇죠. 확장자 없는 파일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물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확장자가 있어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 확장자를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경로. 자, 경로가 없을 경우 지금 우리가 파일명만 써줬어요. 자, 이랬을 경우에는 기본 경로로 잡히는데 경로로 지정된. 근데 이때 이 기본 경로가 바로 우리 이 해당 이 파이썬 파일의 경로로 잡힙니다. 즉, 이 얘기는 우리 테스트 01이라고 하는 파일이 어디에 있어요? 경로를 찾아가 보면은 무슨 폴더에 뭐뭐뭐에 데이 07이라고 하는 경로가 우리 파이썬 파일의 소속 경로잖아요. 그 경로랑 똑같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서 지금 이 메모장 파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경로를 내가 만약에 지정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나는 이 AA라고 하는 이 파일이 나는 이 데이 07에 있는 파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 바탕화면이야. 그러면은 경로를 그냥 넣어주면 돼요. 여기다 넣어볼까? 여기다가 대충 아무 바로 가기 빼고 아무 파일 바탕화면에 있는 아무 파일에 우클릭을 해가지고 속성에 들어가 보면 여기 로케이션 있죠, 그렇죠? 뭐뭐뭐뭐 데스크탑이라고 끝나면 이거 바탕화면이거든요.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 넣을게요. 그대로 붙여 넣되 이때 파일의 구분자는 지금 저는 하필이면 지금 복사 붙여넣기가 되었을 때 얘가 역슬래시로 되어 있었거든요. 역슬래시 잠깐만, 얘 역슬래시도 될 것 같은데 안 되는구나. 역슬래시 2번씩 써야 되겠네요. 자, 구분자가 역슬래시로 잡혀 있으면은 그냥 역슬래시를 한 번 더 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스케이프 시퀀스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아마 슬래시도 될걸요? 잠깐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게 그냥 슬래시로 구별을 해도 되기는 해요. 네, 이렇게 되면 바탕화면이 이렇게 생성이 될 것 같네요. 똑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여기다 써놔야 되겠다. 여기에다가 경로 구분자는 슬래시 역슬래시 2개 혹은 슬래시 1개로 구별한다 정도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한 요 정도만 파일명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열기 모드 한번 봅시다. 열기 모드. 자, 열기 모드는 종류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W 모드입니다. 얘는 write 모드, 그쵸? 쓰기 모드예요. 쓰기 모드 해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지금 우리가 썼던 게 write 모드입니다. 데이터를 써야 될 때, 내보내야 될 때 하는 게 W 모드. 이때는 write 명령만 가능합니다. write lines 등의 write 계열 명령만 가능이라고 할게요. 네. 그리고 이때 또 이 녀석이 또 참고사항을 또 한 번 더 보자면 쓰기 모드인 경우에는 없는 파일의 경우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 만든다. 파일을 생성한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aa.txt라는 파일을 만들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새로 만들어졌던 이유가 이 녀석이 쓰기 모드라서 그랬던 거다. 그래서 쓰기 모드인 경우만
새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그럼 다른 모드는 또 뭐가 있냐? 바로 A 모드예요. A 모드는 append 모드입니다. 추가 모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파일이 있어요. 자, 쓰기 모드를 했어. 그리고 내가 이 녀석을 총 3번을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엄연히 따지면 요 텍스트도 총 3번이 써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100번을 실행하든 1000번을 실행하든 얘는 딱 한 줄만 살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얘는 덮어 쓰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덮어 쓰는 모드. 덮어쓰기 모드. 즉, 기존의 데이터는 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덮어쓰는 거다. 그래서 append 모드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은 그냥 얘는 그냥 기존의 데이터 다음에 새 데이터가 추가됨. append라고 하는 게 덧붙이다. 그쵸? 뭔가 이렇게 우리 그때 리스트 했을 때도 append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맨 끝에다가 붙인다라는 뜻이에요. 덧붙인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데이터만 추가하는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요. 여기에다가 W 대신에 A라고 썼어요. A라고 쓰고 이 녀석을 한 세 번 정도? 한 번, 2번, 그리고 3번 한 거 맞나?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주면요. 실제로 여기 얘를 다시 열어볼게요. 얘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번 실행됐다. 죄송해요. 2회를 지금 진행을 했었나 봐요. 3개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어쨌거나 append 모드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데이터가 추가되는 형태다. 여기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그 W 모드 1에 처음에 최초로 실행했을 때 이미 추가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append 모드를 통해서 지금 2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내용이 2번 추가가 된 겁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만약에 W 모드였을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덮어 쓰는 형태가 된다. 라는 거. 이게 이제 append 모드. 그 다음에 3번째. 자, R 모드입니다. 자, 얘는 read 모드예요. 읽기 모드. 그쵸? 자, 얘는 데이터를 읽을 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위에 있는 write 계열과는 반대 얘기예요. 얘는 read랑 read lines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읽기 계열의 명령만, 함수만 호출 가능하고 얘는 write를 쓰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읽기 모드를 파일 모드를 R로 잡았어요.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에러가 터져 버립니다. unsupported operation 지원되지 않는 명령 not writable. 그래서 이거는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모드를 R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자, 이거 다시 처음으로 돌려놓을게요. write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왕 나온 김에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에 write 계열 그래서 여기에다가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거 열심히 설명하다가 욕을 얘기 안 했네. 여기서 객체명이라고 했던 이유는요. 이 오픈을 했을 때에 리턴되는 그 자료형, 리턴되는 데이터가 일반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로 객체 형태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을 써가지고 우리가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냥 내가 애플을 정말 생각 없이 프린트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텍스트 이제 이게 자료형 이 객체의 클래스 이름이 되겠네요. 클래스 이름이 이렇게 생겼대요.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파일 이름, 모드, 그 다음에 문자 인코딩 형식 나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정보들을 확인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객체를 통해서 좀 write, 이 객체에 대해 써라, 이 객체에 대해 좀 write lines, 이 객체에 대해 close를 해주면 이 파일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이 객체다 오픈을 하고 나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어떤 결과는 그 파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write에 대한 개념은 그렇죠. 여기서 write는 그냥 여기다 그냥 쓸게요. 문자열 데이터를 넣습니다. 자, 근데 이때 자동 줄바꿈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메롱메롱 한번 치고 이렇게 했으면 적어도 두 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약간 이렇게 나올 걸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파일에 대해서 줄바꿈을 하고 싶다 하면은 엔터를 쳐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 제어 문자였던 역/n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엔터 기능이었죠.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줘야 얘가 이제 이렇게 엔터 기능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자 write lines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 lines죠, 그렇죠? 복수형이야. 내가 한 줄 쓰는데 그 줄이 여러 줄이야 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의 이 write lines는요. 내가 출력해야 되는 문자열이 여러 개야 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거를 리스트에 보통 담아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write를 해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 write lines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write lines는 문자열 리스트가 되어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자동 줄바꿈 없습니다. 자, 그러면 write랑 write lines가 있으면 반대 개념으로 read랑 read lines가 있겠죠. 그래서 write랑 write lines는요, 이 추가 모드에서도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파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파일을 그냥 읽을게요. 귀찮아서. 이렇게. 자, 읽기 모드로 다시 새롭게 파일을 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f.o read 한번 해볼게요. 해놓고 여기에서는 이 read된 데이터가 우리한테 반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뭐라고 할까? txt라고 할까요? 이렇게 변수에다가 보관을 해야지 우리가 추후에 좀 이 녀석을 또 두고두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참고로 이미 그 파일에 지금 줄바꿈이 되었기 때문에 얘가 어떤 형식으로 들어온 거냐면 엄연히 따지면 이 자리에는 들어온 모양이 약간 요런 문자열이 들어온 거예요. 요런 문자.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줄바꿈이 이루어진 거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read lines를 한번 해볼 건데요. read lines를 했을 때 주의점. 자, 여기에서 얘를 잠깐 주석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주석 처리를 하고 여기에다가 잠깐만요. 여기에다가는 txt에다가 f.read line read line이 있고 lines가 있네요. lines부터 볼까? 이렇게 해주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txt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요렇게. 조금 이상하죠? 자, 이왕 하는 김에 리드 라인까지 다 해보겠습니다. 자, 리드 라인. 리드 라인. 이렇게 해주면 얘는 메롱메롱만 나오고 이렇게 나오네요. 엄연히 따지면 여기 역슬래시 n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두 칸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클로즈 안 해줬네, 그쵸? 클로즈.
알려주도 마지막에 해주고. 네, 각각의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with입니다. 자, with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여기다 다시 3이라고 할까? 자, with 얘는 전체 읽기예요. 전체 읽기. 그래서 엔터는 역슬래시 n으로 빼자. 헷갈리니까 전체 읽기. 자, 그 다음에 4번. read line 한 줄 읽기입니다. 자, 얘는 역슬래시 n이 기준이에요. n 단위로 기준. 자, 그 다음에 with lines라고 하는 것은 얘는 전체를 읽어요. 전체를 읽되 역슬래시 이 n 기준으로요. 이제 그 덩어리 텍스트를 끊어요. 끊어서 쪼갠다? 끊어서 리스트에 담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리턴 값이 리턴 자료형이 리스트고요. 리스트. 그 다음에 얘네들 with line 같은 경우에는 리턴 문자열을 리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 읽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텍스트를 하나의 문자열로 우리한테 돌려줍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write 할 때는 생각해보면 write를 할 때는 우리가 그냥 데이터를 내보내면 땡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결과값을 따로 받지 않아요. 그런데 read 같은 경우에는 읽어드린 다음에 뭐 해야 돼? 우리가 갖다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ead 계열 함수들은요, 다 리턴 값이 있어요. 근데 그 리턴 값이 공통적으로는 읽어드린 텍스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는 지금 그냥 뭐 이렇게 변수 대입 이런 거 안 해줬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다 공통적으로 리턴 값을 받아서 활용하기 위해서 변수에 대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좀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아까 요 부분은 왜 주석 처리를 했었나요? 자, 주석 처리를 안 하고 돌려볼게요. 안 하고 실행을 해보면 얘가 자, 어느 부분이냐면 이게 지금 요 부분 요렇게고요. 이렇게고 그 다음에 with lines 했던 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부분 있죠? with line 했던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없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쪽 눌러볼게요. 이 부분. 자, 여기서 with는요. 한번 파일이 열리고 나서는 with가 되잖아요. 이미 with된 텍스트는 이후로 또 with되지는 않아요. 또 읽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with를 통해서 텍스트 전체, 우리 지금 보면은 텍스트가 몇 줄 없거든. 요거잖아요. 그쵸? 요거. 이 텍스트 전체를 이미 이쪽 with에서 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with는 더 이상 읽어드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end of file 이런 거 공부하시지 않았나요? 이거 그쵸? 아마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공부하면서 파일 입출력에 대해 공부를 했다면 이 개념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열린 뒤로 리딩이 될 때는요. 이전에 이미 리딩 되었던 건 또 리딩이 되진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스트림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그렇다. 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하나하나 주석으로 따로따로 테스트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함수가 더 있을까? 리드라인, 클로즈, 프린트는 아니고 인코딩 정보, 플러시도 있고 딱히 딱히 뭐 없네요. 이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받고 그러면 이거 한 김에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 퀴즈는 네. 테스트 2번을 만들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테스트 2번. 자, 얘도 두 가지 문제로 나눌게요. 하나는 초급 수준 문제, 하나는 중급 수준 문제. 둘 중 하나를 여러분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초급은 9구단 4단을 9단 4단을 99 4.txt에 출력이라고 할까요? 출력 쓰기. 중급은 똑같은 문제인데 9구단 얘는 2단부터 9단을요. 각각 992부터 999.txt에 출력하는 겁니다. 즉 얘는 이제 파일 1개거든요. 근데 얘는 파일 8개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둘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만들어 보세요. 일단 9구단 4단, 그쵸? 이거 9구단 4단 출력도 기억이 안 나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 폼은 좀 복습을 해봅시다. 원래 그냥 출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4 곱하기 1은 4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쵸? 이거를 여러 번 해주면 된단 말이지. 4, 2, 8, 4, 3, 12 이런 식으로요. 그쵸? 그러면 이게 이제 1부터 뭐 이제 9까지, 그쵸? 36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얘를 포문으로 바꿔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규칙을 좀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규칙이 이렇게 있네. 나머지는 고정값인데 이 두 부분만 값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잡을지 아니면 요 녀석을 기준으로 잡을지는 여러분 마음이지만 저는 제일 만만한 게 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시작수 1, 그 다음에 끝수 9. 그럼 뭘로 잡으면 돼요? 렌지를 잡으면 되죠. 우리 배웠던 그 렌지라고 했던 거. 요걸 잡으면 돼요. 여기 1부터 몇 가지? 9까지 잡히려면 10을 넣어줘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렌지를 잡고 포문을 한번 돌려보자. 포, 얘는 in range 해서 1식 해주고 땡땡 써주고 그러면 이제 num이 자동으로 1, 2, 3, 4, 5, 6, 7, 8, 9가 될 거고요. 그동안 이제 뭐 해주면 돼요? 프린트 해주면 되죠. 자, 한 줄 프린트를 그러면 총 9번을 실행을 할 건데 그 와중에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두 개의 부분이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얘는 고정값이 아니라 변수값 num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도 num 곱하기 4라고 해주면 되겠죠. 일단 이게 폼은 4단에 대한 반복문인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출력이 아니라 파일에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시스템 출력이 아니라 파일 출력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일단 3단계 파일 열기부터 파일 열기 생성 그 다음에 포문을 통해서 파일의 내용 쓰기 그 다음에 파일 닫기를 해주는 건데요. 이 오픈이랑 닫는 행위는요. 이 포문 안에다가 하는 건 되죠. 해도 되기는 하죠. 말이 좀 이상하게 나와요. 그렇죠? 자,
이 녀석도 폼은 안에 담을 수는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물론 구현이 조금 짜증나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한 줄 쓰기 위해서 계속 파일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를 하는 거란 말이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치? 그래서 여는 거 한 번 딱 열어두고 그 다음에 내용 쓰는 작업만 반복시키고 그다음에 그 반복문이 다 끝나면 마지막에 열어두었던 파일을 닫으면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고 닫고 하는 것은 폼은 바깥에다가 하고요. 쓰는 작업만 폼은 안에다가 쓰면 돼. 그러면 여기서 파일 열기부터 먼저 만들면 되겠죠. 뭐 이름 대충 F로 잡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오픈. 그리고 우리가 파일 이름 뭘로 잡기로 했어요? 이걸로 잡기로 했어. 그리고 그 파일 모드는 W 쓰기 모드 찾고요. 그 다음에 파일 내용을 쓰자라는 부분에서는 얘가 이제 프린트 대신에 뭐 쓰면 돼요? write 쓰면 돼. 근데 write은 주의점이 이게 줄바꿈이 지원이 되지 않아. 기본적으로는 엔터가 안 쳐져. 그러면 내가 엔터를 치고 싶은 이 한 줄 끝부분에는 역/n을 여러분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F 클로즈 딱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티를 좀 낼게요. 뭐 여기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파일 저장 완료라는 프린트도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파일 저장 완료라는 말이 뜨면 여기 994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요거 여기 하나 만들어지고 열어보면 4단에 대한 내용이 여기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첫 번째 문제가 완성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급까지 좀 볼게요. 중급까지 보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중급은 이거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여기 9구단 4단이죠. 9구단 2단 할 거면 어떻게 해요? 2단 할 거면 자, 그대로 아까 요거 했던 요 내용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대로 붙여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걸 2로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쵸? 이렇게 해주면 자, 이것도 헷갈리니까 주석 좀 없앨게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게 2단. 그 다음에 요 똑같이 또 복사해가지고 이것도 3으로 바꾸면 이것도 3단. 또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이거 4단이구나. 4단 딱 해주면 얘 4단. 또 똑같이 5단.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한다는 것 자체가 반복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마저도 우리가 반복문으로 바꿀 수 있겠네.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것도 한번 규칙을 찾아보면 이만큼 총 4줄의 코드가 몇 번? 2단부터 9단까지이기 때문에 총 8회가 진행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값 2단부터 시작하잖아. 그쵸? 요 부분. 자, 이 부분이 2부터 9까지 진행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폼을 또 한 번 더 만들면 되겠지. 뽀 하나 더 만들어서 렌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2, 3, 뭐 아니면 2, 뭐 아니면 5 이렇게 들어가 있던 요 자리에는 각각 뭐를 각각 그쵸 뭐 알아서 렌지로 잡아놨던 뭐 어떤 수를 쓰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거 싹 다 지우고요. 싹 다 지우고 싹 다 지우고 이것도 그냥 지워버릴게요. 이거는 주석으로 남기자. 자, 요 부분을 어떻게 단이라고 합시다. 자, 단인 렌지 범위를 2부터 몇 가지? 10까지 잡아라. 2단부터 9단까지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요 문장 있죠? 자, 요 문장을 얘는 빼도 됐듯. 요 반복되었던 요 문장을 폼은 안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다가는 다 뭐를? 단을 넣어주면 되겠다. 여기다 단. 여기도 단. 여기는 단 이렇게 넣으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안 돼. 이거 일반 문자열이잖아. 그쵸? 그럼 여기다 F 써야지. F 써놓고, 이렇게.
아니면 여기 조금 헷갈린다 하시면은 여기다가 파일 네임 변수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파일 네임 넣어도 되고요.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해주면 이제 여기 딱 보면 이제 9구단 2단부터 9단까지가 싹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게 중급 문제.